아, 실수로 녹음을 꺼버렸어요. 다시 해야겠다. 음산하게 들려고. 오케이.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 들어가 기이한 울림으로 화음에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고문이 분명했다. 내 손에 장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엎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살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 있을 시체를 찾아 강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우, 야, 그래도 그 주인공이 깡따구가 있네요. 살려는 의지가 세네.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강변을 걷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끈적이는, 그리고 비릿한 냄새. 비릿한 냄새, 피냄새겠죠? 피비린내. 나는 걸음을 멈췄다. 냄새는 저쪽 정박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박장의 선착장 그건가? 그리고 그곳엔 야, 이거는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심하다. 이거는 와, 살해 현장이다. 아니, 와, 근데 강시 같네요 이거. 마녀 같기도 하고. 강시 아닌 마녀 정도인 것 같아요. 구미호는 이렇게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서큐버스랑. 그리고 또 누구였어? 또 누가 있지 않아? 그 기억이 안 나네. 문자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살인은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쌓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그렇지, 풀리지. 이거 보고 누가 안 풀려. 한번 경험해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이거 미친 짓이야. 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놈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족골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하지?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에 날 끌어들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야? 이 미친 말개 자식들이 서로 배태기를 파헤치든 모가지를 꺾어놓든 왜 그 또라이 짓에 나를 왜? 죄송합니다.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됐다.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한계가 어쩌고 자시고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 빌어먹을 젠장. 왜 도대체. 젠장. 믿기지 않은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에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씨년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내 차로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이 망할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시키는 대로 놀아나진 않겠어. 뭐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못 나가잖아. 걷기 시작했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못 나가겠죠? 아마? 나가면 이상해지는 거지.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달릴 때보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저쪽쯤에. 어?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 아, 여기야 또? 와,
분명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무섭겠다. 뭔데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에 계속 걷겠죠? 아이고. 일단 강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사건의 시작일 것 같아요. 서 있었다. 착각이야. 비웃음 소리. 그러네.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따뜻득 깔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개 같은. 야, 그거 차면 어떡해? 미친 듯이 그 재수 없는 나무를 걷어쳤다. 야, 너 그거 안 돼. 또 차? 아니야. 이거 왜? 그래 넘어지네. 다시 힘줘 걷어차다가 미끄러지면 넘어진다. 망할.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다는 뜻이리라. 그래. 다시 가네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다시 돌아왔네요. 돼지가 있네. 돼지가 있다. 강시 같아요. 이거는 강시 같아. 저번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 당장 며칠 전에 나였으면 믿지조차 못할 광기의 현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상황에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렸지만 헛웃음과 함께 지워버린다.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자. 자, 마우스 오른쪽 키어. 마음을 다잡은 나는 사건 현장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때 정박장으로 쓰였을 이곳은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처참한 현장. 핸드폰을 켜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강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보자. 자, 일단 이 인형들도 보고 싶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 뭐야? 아, 진짜 이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까? 마물 유형. 공포. 뱀파이어는 공포네요.
일단 읽을까요? 짜증나는 놈들, 내가 공포에 질려 있다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 난 이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잠을 못 자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야. 이건 흥분한 거야. 무서운 게 아니라고. 뭣도 모르는 병신 놈들이. 병신이라는 말도 나와? 선택받지 못한 패배자 놈들은 난 기쁘게 죽을 거다. 기쁘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던가. 그러면은 무섭다는 거죠. 소환진을 거부한다는 것. 인형 제물이죠. 인형은 앉아 있었고 그 배에는 날카로운 칼이 인형의 배를 꿰뚫은. 인형이 필요했죠. 이건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구령어. 구령어가 뭔진 몰라요. 소환진, 림모네진, 폐교, 훼손, 사인 날카로운 무언가, 깊게 낭자되어 직접 사인은. 그러면 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강신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신원파. 40대 초반, 휴지 조각, 입에서 피를 뿜어내며 몸이 뒤틀려 있다. 마녀 같은데? 일단은 서큐버스는 이렇게 안 죽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사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고 이런 형태로 사람이 죽어있는 장면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섬뜩했다. 망할. 욕을 내뱉으며 공포를 밀어넣고 나는 침착하게 관찰해보았다. 커다란 상처들로 훼손되어 있었다. 허리 쪽의 상처였다. 허리? 과연 누가 이런 상처를 남겼을까? 이게 그건 것 같아. 이렇게 묶어놓고 강씨가 이렇게 그 배를 팍팍팍팍 찌른 것 같아. 이것도 봐야죠. 불길한 그림이 핏빛으로 그려져 있다. 소환진. 며칠 전에 나는 상상도 못할 말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 소환진을 통해 그 여성들 중 하나가 본색을 드러내며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그 가면을 벗고 끔찍한 본 모습으로 공포로 떨리는 팔을 진정시키며 나는 그 소환진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3개 남은 거지. 이게 재물이죠. 돼지. 기이한 재단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재단에는 동물의 사체가 놓여져 있다. 동물. 새끼 돼지의 사체다. 돼지가 나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 어쩐지 더욱 참혹하고 기이해 보인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그 시체를 기억했다. 어렵네요. 뭘 봐야 될까? 나 이거 보고 싶어. 이것도 보고 싶고. 돌겠네. 얘 봐야겠다. 일정표야. 씨. 뭐야. 안 쳐주네. 둘 중 하나인데 얘. 그러면 쓰레기들이 널려있다. 쓰레기 본분. 종이박스. 다 볼 수 있네. 아니야? 그럼 뭘 보라는 거야? 이거? 사진들이 몇 장 떨어져 있다. 일단 얘는 봐야겠죠? 이건 보드에는 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알아보기 힘든 문자였다. 나는 그 보드를 좀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이건 악마들의 언어인 사몬트어가 분명했다. 나는 잠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뭐가 있지? 없는데요? 노트를 펼쳐보았다. 노트에는 온갖 낙서들과 알아보기 힘든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죽기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선 피해자가 공포에 질리는 적. 중요한 기록이다. 나는 그 부분을 기록했다. 대충 끝났죠.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사건 단서, 정보 갱신, 주변 한 번 더 돌아보고 강을 빠져나옵니다. 자,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야 된다. 동물 재물을 통해
사먼트어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가 이 사건 그거는? 그러네 언제든지 볼 수 있네. 추론 구미호가 아닐까? 이거는 구미호 아니면 강시 같아. 뱀파이어나 서큐버스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뱀파이어일 수도 있고 서큐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네. 어느덧 아침 식사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늦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여관으로 돌아왔다. 힘이 풀린다. 하지만 앉아서 쉴 수는 없지.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로 사는 것 구별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듯 싶다. 신뢰가 그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터 그들을 만날 땐 아우 허리야 씨. 아이고.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 내가 먼저 의심을 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 몸을 일으켰다. 가야지. 여관 주인은 자리에 앉아있군.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예. 나는 멈춰버렸다. 여자 꼬시러 갑니다. 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아이 농담이 괜찮아요. 뭘 그리 노려보시나? 아유 뭐 노려봤다 그래 사람이. 설마 정말이었어? 아이 너 진짜라니까. 여자 5명이나 있어요.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유 전쟁통에 연애 하지.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인가?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를 좀 따르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도 뻔뻔스럽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예.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아유 과찬이십니다.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예.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자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예.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펜으로 설명 이거 펜으로 적어줘마. 현민아 여관. 우선 이 현민아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얘는 한번 가야죠. 여긴 강인 것 그리고 같은데. 유채린 씨는 호세. 그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최실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폐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거기로 갔을진 모르겠네. 거기서 살인 현장이 있었잖아.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나간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옵니다. 자, 계획대로 데이트를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한시부터는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어디 있는지는 파악해두었지만 5명을 전부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아마 2명 정도 만나는 게 최선 아닐까.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와줄 애정도도 쌓아야 되는구나. 개재밌겠다. 이래저래 할 일 많다. 아이고 3일째에 접어들었다. 자 데이트할까?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자, 오 예뻐 아주 그냥 좋아. 일단은
음, 음, 일단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거만한 재벌, 이상한 무당, 조용한 여성, 겁쟁이 소녀, 한세위, 냉정한 변호사. 일단 강해는 가야 될 것 같아. 강해 가자. 가자. 18번 만날 수, 18번이나 만날 수 있어? 좋아, 유채리는 만나러 가자. 옷에 있다고 했다. 미인상의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는 유채리는 그렇기 때문에 괴물과는 머리가 멀어 보인다. 강시일 수 있... 어휴, 강시 옷도 이쁜데? 아이고, 너무 예쁘잖아. 유채린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서 있으니 멀리서도 금세 눈에 띈다.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 예. 성함이? 박준성입니다. 아, 아무래도 유채린은 내 이름 같은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아, 네. 뭐 그럭저럭이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네요.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어이, 아유 뭘요? 아닙니다. 고생을 하고 있긴 하죠. 고생 정도가 아니지만.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예?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뭔 소리야 이게? 불법 조성한 마을이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아유 부자야. 우리 기업이요? 영환건설 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영환 기업 소유죠.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아버지?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막내딸이야. 유채리는 정말로 어이없다는 듯 그렇게 말해왔다. 유영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선 고개도 못 든다고 하지. 그런 유영환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내가 알기론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근데 이런 부류는요 좀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조금 마음을 열어요. 이런 좀 거만한 부류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생각해보니 영환기업에 능력 있는 젊은 후계자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어요. 유학 중인 막내딸인데 곧 돌아올 거라고. 맞아요. 안 들어봤을 리가 없지. 준성 씨한테 살짝 실망할 뻔했다니까요. 그렇죠. 잘 골랐네.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군. 그 후계자가 돌아왔다는 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PD치고 정보력은 약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5분 내죠. 뭐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사실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영환기업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초 전무로 진급했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기까지 직접 오신 이유가 뭐죠?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드라마 마냥.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 아 이건 다시 들어야겠다. 다시 안 들려줘? 아 그런데 이 여자 아까부터 내 계속 속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군.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아, 하나 있으면 몸- 좋겠는데. 봄 써줄 남자요? 아 또 바로 앞에 하나 있는데 하하하 아닙니다. 아이고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아이고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 걸 그랬어요. 저는 월급 안 받아도 옆에 붙어 있게요. 저런.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레킹볼이 꺼지니 뭐야? 원.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뭐라 뭐라고 아유, 레킹볼도 몰라 나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 서민들이 많아? 오 영혼이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채리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버렸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반응 따위로 태도가 바뀔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유 해야죠. 와 예? PD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PD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인연이-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뭐 대충 맞는 말이긴 하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말은 맞아. 날 바보로 하나 싶어서 유채리는 바라보았지만 유채리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유채리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아, 정말.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걸로 주세요. 돈 말고요. 보상?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아, 예.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이 새-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이게- 걱정 마세요. 야, PD 월급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PD가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 임마? 난 몰라요. 사실.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아이고, 물론이죠.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점점 가관이군.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안 그래도 최근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드린 건데? 뭐 나쁘지 않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다. 아마 내가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어이없음을 너무 한면이 느껴진다.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 나쁜 조건은 아니다. 대략 꽤 파격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근본적인 생각. 내가 뉴스트레이스의 PD로서 가장 증오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아, 이게 PD, 그러니까 주인공이 싫어하는 유형인가 봐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나 보죠?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말에 대해 흥미가 있으니 협조는 해드리죠.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고용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보죠. 지금 좀 바쁘네요.
귀여워. 이봐요, 준성 씨. 귀여워요.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수에서 멀어졌다. 귀엽습니다. 말까지 돌아와 나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말린 거다 이건. 겉으로는 7일이란 재수 없는 인간에게 한 방 먹여준 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야. 내가 유일한 게 잘한 거라면 유채리에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 정도. 유채린과 틀어지면 안 되지. 유채린과의 관계는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건지. 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망했네요. 그러면 따졌어야 되나?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나 진짜 얘한테 가기 싫은데 얘한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돌겠네. 가야 될 것 같아. 가자.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가야지. 그래, 가야지. 좋아. 최실이를 만나러 가자. 폐교에는 최실이가 있다고 했다. 최실이 고작 한 번 만난 게 전부였지만 정이 안 가지. 정이 안 가. 동네 바본가 생각해. 진짜 바보 같진 않았는데 조금 그냥 중2병. 하지만 최실이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초자연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실이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다.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었으니 만약 최실이가 인간이라면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학생도 아닌 모양이야. 학생 아니었어? 맞아, 아니랬지. 점점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혹시 최실이가 정말 마녀고 날 속이고 있다면 놈은 내가 만난 거짓말쟁이 중 가장 참신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폐교에 들어섰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도는 안 된 공터와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최실이가 있을 것이다.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회차한거 옆에 손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아유, 이러면 진짜 천사 같고 귀여운데 눈만 뜨고 입만 벌리면 아주 그냥 귀여운데 그 모습이 왠지 선택해서 감히 말을 걸기가 어렵다. 정말 인간일까? 악마가 보낸 문자가 떠오른다. 마녀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지금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 이러면 안 된다. 최실이가 인간인지 마녀인지 모를 상황에서 쓸데없는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버리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실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최실이 씨? 그러나 최실이는 대답도 없이 날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무시하겠다는 건가? 조용히 관찰했다. 명상을 하는 중인 듯했다. 돗자리가 펴있고 묘한 분위기에 깃발과 향이 피어져 있었다. 최실이의 특이한 생김새와 맞물려 인상적으로 보인다. 바보지지요.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걸 기묘한 바보짓이라고만 생각했을 거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여긴 왜 왔어? 오씨, 깜짝이야. 예? 여긴 왜 왔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최실이 씨는 뭐 하고 있었죠? 뭐 명상 같은 건가? 기도드리고 있어. 기도요? 역귀 물리는 기도. 역귀. 저번에도 들었었지만 그게 대체 뭔가요? 저기요, 역귀가 뭐냐니까요? 저기 제 말 듣고 역병 퍼뜨리는 귀신.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한 날카로운 말투였다. 좀 귀여운데요, 목소리. 근데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근데 나도 진짜 빡칠 것 같아.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은 아니지. 딱 봐도 이걸요. 어른이 딱 봐도 내가 더 나이 많아 보이는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눈을 그렇게 부랍뜨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3번을 불렀으면은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지. 그 상냥하게도 못하고 그거를 그렇게 탁탁탁 쏴붙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뭐?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만 말했지.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라도 해줘야 내가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냐? 반말이 튀어나오지. 사실 잘 참았지. 제시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버린다. 저 녀석 날 완전히 무시할 셈이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시리를 바라보았다. 역시 최시리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게 아우리 딱 봐도 그냥 싹퉁바가지가 없어요. 최시리가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녀의 연기라면. 근데 마녀인데 무당이야? 컨셉 특이하네. 나쁠 거 없지. 얘도 무방개지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를 오케이 단수 한두 개. 어찌되었건 나는 최시리와 가까워져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녀석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또 헛소리 하겠죠? 네. 도움 받고 싶다고 합시다. 이게 좀 쿨하게 나를, 그러니까 조금 싸가지가 없긴 해도 나를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다정하게. 그게 맞지 않겠어? 응? 아니 근데 도와주고 도움을 받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뉴스트레이스 들어봤지? 내가 거기 PD거든. 최실의 얼굴 의문이 떠올라? 모르나? 아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TV에 나오긴 하지.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됐어. 그런 건 관심 없고. 이게 진짜 그래서 그게 왜? 뭐야 이 밍숭맹숭한 반응은. 무슨 돌멩이라도 보는 반응이 나는 살짝 당황하고 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도움? 난 그러니까 이 주변을 취재 중이야.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뭐 그렇겠지. 이런 일은 일반인들은 해결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하고 싶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울게. 됐다. 난 혼자서 일하는... 아니, 잠시만. 최시리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나는 면접 보는 학생이 된 마냥 다음 말에 집중한다.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군. 실수. 그치, 혼자보단 둘이 낫다니까. 이윽고 최시리가 나에게 손짓했다. 최시리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자기 앞에 놓여진 돗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앉으란 뜻인가? 나는 조금 머뭇거리며 그 앞에 앉았다. 제사상 아닙니까 이거?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 제사 음식을 따로 이제 담아가지고 먹는 상 같은 느낌인데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비슷한 거. 어느덧 내 앞에는 상이 깔리고 쌀이랑 이런 거 가방을 열더니 부적 하나를 꺼내 들었다. 마녀인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한데? 접신 의식을 진행할 거야. 접신 의식? 제시리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상의 부적을 내려둔다.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부적이었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뭐?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탑이아불 아니야? 나미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잖아. 나무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네, 이게 뭔 주문인데? 저 녀석도 내 말에 대답해주지 않고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한다. 알았다, 알았어. 나를 않는다는 소린 줄 알았어. 내 앞쪽에 서더니 주문을 외우며 부죽을 조심스레 안아둔다.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노려본다. 나무잡이 조합을. 최실이는 다시 의식을 재개한다. 부적을 안아들고 잠시 하늘로 뻗더니 이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합을 외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신에게 연하듯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가 지났다. 길다면 꽤 긴 시간이다. 최실이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렸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무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최실이가 멈췄다. 뭔가 잘못된 건가? 최실이가 짜증난 얼굴로 날 노려본다. 너 왜? 성심껏 하라고 했을 텐데. 했어. 쉬지 않고 계속.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단정 짓지 마.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흡사 신실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 임마. 실수였어. 불경한 생각 방금 너랑도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 임마. 당연해.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정화해? 날? 어디서? 저기 대답 좀. 무시한 채 가방을 향해 걸어간 최실이는 이번엔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몇 번 흔들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훌렁훌렁 왜? 겉옷을 전부 벗고 이 녀석 지금 뭐하는? 뭐해? 주문 외워! 아이고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무잡이 조합을. 주문을 외우면서 나는 슬쩍 눈을 떠 최실이 쪽을 보았다. 넓은 공터에서 나신으로 춤을 추며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은 당할수록 저 민망했다. 저 녀석은 춥지도 않나? 아니 그 이전에 부끄러워할 정상 아닌가?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쳐다보지 말자. 쳐다보자. 나무잡이 조합을. 뭐야 왜 뱉어? 갑작스러운 잠깐만. 포상이냐?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나는 당황해서 눈을 떴다. 여전히 나신인 최실이는 어느새 내 코앞까지 옷을 입고 최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입에 물을 머금고 포상을 뿜었다. 푸하 뭐하는 거야 지금? 기도 멈추지 마. 예 제발 어쩜. 그러나 최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꾸짖으며 다시 한번 물을 머금는다. 진짜 나도 모르겠다 이제. 포상. 그 몇 번의 물세례를 포상을 맞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초겨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어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조용히 최실이를 노려보았다. 최실이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부적을 든 채 춤을 추고 있다. 나무잡이 조합을. 물론 나도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꼴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든다. 이래놓고 간대기만 해봐라 씨. 하는 잡생각도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윽고 최실이가 춤을 멈췄다. 역시 안 되나? 안 돼 임마. 너무 들떴네. 야 깜짝 놀랐어. 무슨 진짜 깜짝 놀랐네 나. 뭐? 왜? 잡생각이 많은 맞아요. 잡생각 많아요. 뭐라고 따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건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었다. 네가 옷을 벗고 물만 안 뿌렸어도 잡생각이 안 들었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다.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아이고 힘드셨죠. 아유 오늘은 이쯤 감사합니다. 해두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최실이는 늙은이 같은 소리라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실이는 인사도 없이 어딘가로 가버렸고 나는 빈 벤치에 다가가 앉았다.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었다. 내 꼴을 봤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방금 있었던 정신 나간 일들을 떠올렸다. 다 큰 남자 앞에서 옷 벗어 던지는 최실이는 정상이 아니다. 천사다. 물론 그 뒤에 한 행동들 역시 천사가 할 행동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실이가 단순히 천사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닌 듯 보인다. 적어도 최실이는 이 마을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정말로 최실이는 이 마을에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계속 이 짓거리에 어울려줘야 한다는 말인가? 문득 최실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렸다. 오늘은 이쯤 해두자 라고 했던가? 오늘은? 설마 또 뭔 짓을 하려는 건가? 한숨 나온당. 네.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이 패구에 올 생각인 것 같고 한번 내 도움을 받을 이상 날 거부하진 않을 것 같았다. 좀 무섭긴 하지만 다시 만나려면 여기로 오자.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재밌네요. 자, 숙소로 왔다. 지쳐 있었다.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쉴 틈이 없다. 자, 다음에 해야 할 일 있지. 이 여관 주인의 말로는 1시쯤에는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쯤이 돼서 다시 나온다고 했다.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이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걸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 있을 힌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이 패자가 준 정보에 응하면 이 마을은 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모으다 보면 마물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사건의 범인을 대입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돌아다녀보자. 오케이.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한 지역 정도? 어디 갈까? 7군데가 가능하구나. 저는 아무래도 페가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읽어볼까?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은 보인다. 공사의 흔적? 숲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폐교는 아니야. 호수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근데 여긴 것 같아. 페가촌. 일단 내 직감으로 갑니다. 아니야. 이거 다 골라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야. 여기 아니면은 여기 같아. 근데 여기 같은데. 여기야 내가 봤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야. 가자. 여기 아니야? 이 마을은 오로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숲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했던 모양이다. 즉 여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공간이라. 맞췄네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집중적으로 뒤져보자. 핵이 무너기로. 구미호 사냥. 좋다. 구미호 사냥 1권. 실제 구미호 사냥을 시도했던 한 포수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구미호의 특징을 조사한 거로군. 이건 대박인데 그러면? 여긴 한번 보자. 나무 상자 안쪽을 봤다. 좋았다.
아 이거지. 이거 또 책이잖아. 비리로서의 감이 작동한 나는 책을 유심히 조사했다. 그 책은 그냥 수필이었다. 수필 같은 걸 여기서 읽은 건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맥심이요? 맥신. 맥신이네. 가방에 넣어야지 남자면은. 여기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손때가 꽤 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헌터의 기록 1권. 이 마을 사람들이 단순한 흥미 위주로 이 책을 마을에 가져오진 않았을 테지. 좋아. 증거가 될 것 같다. 챙겼다. 조사해볼까? 뭐 대충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니면 여긴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아요. 테이블 곰팡이. 나는 그런 감탄사를 내뱉으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렇지. 서큐버스에 대한 수책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서큐버스를 정리해놓은 수책자였다. 흥미있는 내용들이다. 챙겼다. 이제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드럼통을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건 없었다. 드럼통을 살펴보았다. 재들이 가득하다. 남은 게 없었다. 근처에 잡지. 사타니즘.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넣었다. 자, 대충 끝났네요. 일단 이 정도인가. 오케이. 한번 보자. 보자. 아니야. 일단 집에 가자.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가 3개, 마을 기록물도 3개. 시간 내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알겠어요. 추리할 수 있고 마물 정보. 열었다 가정하고 이거 클릭. 중요한 키워드 사몬트어. 그러면은 이걸 준 건가? 지금? 그러네. 그러면은 뱀파이어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보를 받아요. 근데 구령어가 써져 있었잖아요. 근데 뱀파이어는 사몬트어를 구사하니까 적어도 뱀파이어는 아닌 거지. 이렇게야? 재밌겠네. 이건 괜찮네요. 아니 안 봐도 돼. 자 그러면은 어이구 마이크가.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넘겼다. 밤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인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그게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다. 다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여자를 만났다. 두려움을 맘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다. 분명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날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에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참 알차게도 보냈군.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 2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거다.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간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날 살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모두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소리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몸을 다시 일으켜? 조금만 더 힘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걸 봐야겠죠? 마물 정보 엠파이어 현혹. 일단 이런 거는 안 읽을게요. 너무 길어져. 현혹의 마무리입니다. 자, 구미호 공포의 마무리입니다. 잔혹하게 훼손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뱀파이어는 아니죠. 그리고 구미호는 이게 했어요. 그러면은 구미호는 범인입니다. 일단 소환사의 시체를 훼손한다. 훼손했죠. 공포죠. 구미호죠. 뒤졌죠. 구미호죠. 무조건 구미호죠. 자, 한번 봅시다. 너는 무조건 구미호야 임마. 어딜 그냥 혼날라고. 그리고 뱀파이어 현혹의 마무리다. 아직은 현혹이 없는 것 같죠? 봐봐.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도 구미호는 구미호네. 봐봐. 공포의 마무리잖아. 훼손돼 있잖아. 그래. 일단은 무조건 구미호는 구미호야. 둘 중에 하나는 구미호인데 동물을 제물로 한 거 보니까 동물을 제물로 했으니까 구미호는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인형을 제물로 했을 것 같진 않아. 너는 무조건이야 임마. 자, 됐어. 그러면은 얘 왜? 얘 못 만나? 왜 빨개? 이게 왜 빨갛지? 얘 한번 가보자. 아, 누르면 빨개져. 아, 진짜? 아, 우리 천사님한테 가보겠습니다. 현민아를 만나러 가자. 현민아, 그런 이름이라고 했지. 아직 통성명조차 못한 소녀는 2층 202호에 묵고 있다. 현민아가 정말 전설 속의 그 뱀파이어일까? 지금으로선 현민아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조차 의문이다.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에 손을 뻗었다. 누구세요? 오, 쉣, 젠장. 오, 다야, 문 좀 열어봐. 방 안에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놀랍도록 인간적인 반응이 나는 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그 겁쟁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천사입니다. 나는 혼란함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 PD라고 하는데 뉴스트레이스요? 그 기상준 아저씨. 유명 연예인이자 뉴스트레이스의 메인 MC인 기상준 씨. 우리 뉴스트레이스의 상징 같은 사람이래요. 뉴스트레이스가 딱딱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기상준 씨 힘이 컸다. 어쨌든 대화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잠시 목을 가다듬고 그래서 말입니다만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흉내내며 말했다. 절대 안 했을 짓이긴 한데. 오 쉣.
와 씨. 아 이런 마물도 쌉가능이지. 아우 씨. 아 현민아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보다 더 큰 키의 순간 놀랐지만 어린아이임의 분명한 앳된 얼굴과 잔뜩 움츠린 모습이 큰 키를 무색하게 만든다. 내 명함을 건넸다. 저 잠시 들어와 주시면. 예? 예. 잠시만 실례할게요. 아 녹는다. 와 씨. 와 방 안쪽에 주저앉는다. 아 나 이러면 무조건 다리 풀리지. 아 일단 앉았다. 저렇게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는 소녀라면 내 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반가워요 학생. 이름이 현민아 맞죠? 네, 오씨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서요. 주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아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던데. 절 걱정하신다고요? 현민아가 공포와 한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 현민아의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 말을 잇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잠시 여관 주인을 떠올렸다.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래. 악마와 어떻게 악마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 어린 학생이 그런 것들을 알 리는 없을 텐데. 이런 생각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좀 명함을 조물딱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귀엽잖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눈치다. 잠깐만. 못 읽었어. 아니구나.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었다. 처음 본 남자를 갑자기 온전히 믿어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뉴스트레이스의 박준성 PD요. 내 대답에 현민아는 다시 한번 우물쭈물거린다. 이래서야 대화가 안 되겠군. 모광그룹 조직폭력 사건 알아요? 그거 제가 보도해서 해결한 건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 최대 자랑거리를 말해본다. 보조 PD긴 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컸고 이슈가 됐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몰라요?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할 거 없어요. 제가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진짜. 우리 미래 계획이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 프로를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어이구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죠. 그럼 혹시 문정동 중학생 살인 사건은? 몰라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럼 혹시 기억나는 회차 있어요? 그 엽기 강아지 사건? 아이고.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그랬어요. 아유. 어쨌든 이거라면 대화가 좀 연결될 것 같다. 그거요. 그거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언 받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그래도 결국 범인이 잡히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대단하세요. 아이고 전혀요. 내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경계가 온전히 풀리지는 않은 거겠지.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다. 잠시 말이 없던 현민아는 내 명함이 구겨질 정도로 손이 왜? 피디님, 저 제보할 게 있어요. 정적을 깨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수첩과 펜을 꺼내 진지한 모습을 하자. 좀 더 바짝 다가왔는다. 무슨 말이 나올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 마을 뭔가 이상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사실 저도 묘한 마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뭔가 본 겁니까? 본 게 아니라 저 겪었어요. 겪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은 날 봤다. 공포의 깊이가 심히 깊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야 씨.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찌우면서 피가 날 때까지 찌우면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얘가 뱀파이어 아니 서큐버스인가 뱀파이어지. 얘가 뱀파이어인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얘가 인간일 수도 있는 사실을 모른 거잖아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머리를 찐 거지. 무조건 악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간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랬어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달리다가 이 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아유 잘했어요. 두서없는 정리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분명 섬뜩했다. 이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당했고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얘의 그 안개 때문에 같은 정서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직접 겪은 현민아가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하기. 넌 해봤잖아 임마. 얘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때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까? 다행히 여관에까지 쫓아오진 않았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고 그 이후 너무 무서워서 아유 무서웠어요. 아이고 제 아저씨가 더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고생이 많았겠구나. 다독거리며 생각했다. 현민애가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야. 현민애가 겪은 일들을 풀어보면 이거야. 마을 사람들은 현민애가 5마리의 마물 중 하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 이거 맞지. 그렇지. 기묘한 행동도 이해가 가지. 현민아가 얘네한테 공부 느끼듯 얘네도 느낀 거지. 무섭다고.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그러네. 속일 수도 있겠네. 피디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아유. 전화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진정하자. 아직 이 소녀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나 혼자 지레 겁먹을 순 없다. 나는 수첩에다가 현미나 인간이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먼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소 건조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반말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네. 안정치킨 모양이다. 그 말투가. 나는 현민아가 좀 더 진정하길 기다렸다가 몇 가지 질문을 꺼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진짜 얘가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더 물어보면 안 되고요. 깊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야 돼. 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이름밖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이거 학생이야. 고등학생이요. 이거 그럼 안 되는데. 학생은 안 돼. 너는 마무리야. 고등학생. 뭔가 더 말할 건 없니? 네, 없어요. 있었는데?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동요하는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래. 직감 따윈 언급할 필요도 없이 거짓말 잘 못한다. 그냥 캐묻기도 애매한 상황이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건진 정보는 없군. 이거 더 목격한 건 없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던가. 마을 사람들이요? 뭐라도 좋으니까 다 얘기해 줄래? 단서가 이 아이가 뭔가를 더 목격했다면 그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죄송해요. 아유 더 아니야. 이상은 잘...
그래. 은신 고개를 숙이며 아 뭐가 죄송해. 어쩔 수 없지. 다음 질문으로 그냥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어쩌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건지 말해줄래? 저는 이 마을은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안개 우연히. 때문에 길을 잃어서. 그러니? 사실 나도 안개를 헤매다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짙은지. 듣기로는 거치는데 꽤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 근처에 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지역에 사는 현민아조차 이런 안개는 처음이다. 역시 이 안개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분명하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이든 악마든 초자연적인 주술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산다 해도 여자 혼자 오기엔 좀 외진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가 헤어진 거니? 네, 맞아요.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캐묻기엔 현민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오케이. 그럼 가족들은 이 마을에? 아니야?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 그게 뭔지 이쪽에서 더 알 수는 없대요. 의심만 더 커져버린. 죄송해요. 아이고. 저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전혀 아니야. 살아 있으면 돼 그냥 넌. 그럼 도움이 돼. 아니야. 용기 내서 이 말에 대해 말해준 거잖아. 제보자들의 그런 용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걱정 말고 나머지 이제 나한테 맡기면 돼.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네가 있어서 이제 다행이야.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이제 안심해도 돼. 자주 찾아와서 조사한 내용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아휴. 자신감 있게 말한 게 먹힌 모양이다. 뻔뻔하게 감정을 숨기는 건 내 PD로서의 장점이지. 그렇게 현민아 나는 서로에게 정보와 감정을 속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 걱정이 된다. 현민아가 만약 진짜 인간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아무래도 이아리를 좀 더 깊이 알 필요는 있을 것 같군. 조심하세요, 피디님. 이 마을 정말 이상하니까. 걱정 마.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피디님만 믿을게요. 그래 오빠만 믿어. 닫혀진 방문을 지켜보던 나는 머리를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아이고 좋다. 현민아 저희 아이에 대해 지금으로선 어떠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점 그것도 아주 굉장히 신경 쓰였다. 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빠르다. 몸을 그대로 담에 던졌다. 잘 자라. 몸이 지쳐 움직이질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조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네요. 아직까진 안개 속은 헤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내면 분명. 일단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요.